사진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2020년 한 해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좀 더 종합 정리해서 진일보한 그런 사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불행히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괴질이 힘들게 해서 6개월이나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 시작했던 우리가 늘 1, 2월달 추울 때 그 사진의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3월달부터는 이제 현장 실습과 이론을 창의적인 사진 또 사진 예술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다행히도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요. 먼저 마무리하지 못했던 사진 조작에 관한 것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리고 이 사진 조작에 대한 것이 정리가 끝나면 창의적인 사진, 또 보다 사진 예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카메라의 조작에 대한 것을 금년도 다시 시작한 분들도 계셨으니까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사진반 회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카메라의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사용하고 있는 2020년도의 시대의 이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역사가 1839년에 카메라가 발명된 뒤에 금년이 꼭 180년이 되는 현대요. 그동안 2000년도까지는 아날로그 시대였죠. 그러니까 160년 정도 아날로그고, 디지털이 본격적으로 보급한 거는 2005년도 이후였기 때문에 결국 디지털 시대는 약 15년 좀 되지 않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 디지털 카메라를 사면 카메라 매뉴얼이 거의 두꺼운 200페이지 책 한 권 되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디지털 시대의 카메라 조작은 아날로그 시대보다 훨씬 쉬워야 되고, 원리만 잘 알면 정말로 아날로그 시대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사진에 들어가서 이 디지털 카메라가 사진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이 5가지 사진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사체와의 카메라의 거리를 측정해서 이 카메라 센서 뒤에 이미지가 선명하게 맺게 하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의 양을 결정하는 기능이 3가지 있습니다. 빛의 양을 결정하는 기능에는 셔터 타임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조리개를 개방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에 대한 민감도를 결정하는 ISO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 셔터 타임과 조리개와 감도가 빛의 양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의 마지막 한 가지가 색의 내용을 결정하는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의 내용은 이게 우리가 색 밸런스이라고도 하고 화이트 밸런스라고도 하는데, 이 5가지의 요소가 서로 상관관계를 지어서 한 장의 사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하고 비교해보면 무엇이 편해졌느냐, 사실 따져보면 거리계, 이걸 살펴보면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일일이 손으로 카메라 렌즈에 있는 거리계를 내가 조정을 해서 상이 선명하게 맺히는가 안 맺히는가를 확인해야 되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놀랍게도 카메라 자체가 이 카메라 앞에 있는 피사체를 감지를 하고 거리를 측정해서 정확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초점을 자동으로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날로그 시대 때보다
디지털 시대에 초점 맞추는 거는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셔터 타임하고 조리기계, 이것도 항상 아날로그 시대 때는 우리가 수작업으로 일일이 이것을 조정을 했어야 했지만, 디지털 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이것을 전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셔터 타임을 우선으로 해서 반자동으로도 할 수 있고, 조리개를 우선으로 해서 반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전부 내가 손으로 작업하는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자유자재로 내가 선정을 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날로그 시대보다 디지털 시대가 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감도를 살펴보면요, 감도 또한 디지털 시대가 얼마만큼 편해졌는가 하면요,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 감도를 필름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보편적인 감도 100인 필름을 하면, 내가 감도 100인 필름으로 찍다가 어떤 사진은 감도 200으로 찍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 필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필름을 빼게 되면 그 필름을 못 쓰게 되죠.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사진의 매 장마다 내가 감도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죠. 당연히 디지털 시대의 카메라 조작이 아날로그 시대보다 훨씬 쉬워진 것이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이냐, 아니면 뭐 형광등이냐, 아니면 백열등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의 색채가 사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정말 수십 종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필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게 되면 필터만 해도 뭐 수십 종, 많게는 뭐 100여 종 가까운 그런 필터를 내가 보유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이 화이트 밸런스는 메뉴 화면에 가서 내가 간단한 조작으로 이 광원에 따른 정확한 색 표현을 할 수 있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디지털 시대 때의 색 조정이 편해진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던 아날로그 시대 때보다 디지털 시대 때는 굉장히 편해졌지만, 매뉴얼이 수백 페이지에 해당되고, 그 매뉴얼의 설명이 그 텍스트로, 그러니까 글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글자로 이제 설명하지만 조금 있다가 그림과 사진으로서 설명을 할 텐데, 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디지털 사진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일단 요거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사진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어둠 상자라는 뜻입니다. 사진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카메라 바깥에 있는 어떤 피사체가 카메라 뒤에 그 이미지가 작게 렌즈를 투과해서 상을 맺는 것이죠. 이 현상을 물리적으로는 실상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맺히는 현상을 인류가 2500년 전부터 이해를 했지만, 결국 이 현상을 자동으로 잡아내는 데는 불과 180년밖에 안 됩니다. 180년 전에 이것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카메라지만 이러한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갖고 조금 전에 실상이 맺히는 원리를 이용해서 사진의 이미지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카메라가 이게 이제 측면도인데 앞에 이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 바디라는
공간이 있죠. 이게 이제 어두운 상자를 대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디지털 시대에 필름을 대신하는 광 센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CCD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형식에 따라서는 이제 CMOS라고 하는 두 가지 타입으로 이 이미지를 디지털로 읽어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파인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 필름 뒤에, 그러니까 광 센서 뒤에 가서 맺히는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거울이 있어서 거울이 그 프리즘의 바로 앞에 초점 스크린이라고 해서 그 카메라 천장에, 어둠 상자의 천장에 상을 맺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뷰파인더라고 해서 배우는 것은 여기에 프리즘을 통해서 여기에 맺힌, 이 라인에 맺힌 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이 카메라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이 기계 자체를 반잘라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렌즈가 있고요. 조금 전에 보았던 렌즈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움직이는 거울 부분이 있고요. 뒤에 광 센서 CCD가 있는 이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이 프리즘이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파인더를 보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도 요즘의 이제 렌즈들은 광학 기술이 아주 발전돼서 렌즈 하나에도 단일의 유리알로 된 렌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되게 보면 10개에서 10여 개 넘는 이 렌즈의 조합으로 가장 깨끗한 상이 맺힐 수 있는 렌즈가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노란 선으로 연결된 것은 이미지가 이 거울에 반사돼서 우리가 뷰파인더로 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빨간 선으로 표현된 것은 우리가 셔터를 딱 누르게 되면 미러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이쪽에서 이 프리즘으로 볼 수 있던 상황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셔터를 딱 누르는 순간 여기 광 센서에 들어가서 이미지가 맺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초록선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의 세기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의 양을 재게 되는 노출계가 달려서 빛의 양을 결정을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찍으라고 자동으로 찍든 아니면 반자동이든 수동으로 찍든 노출을 결정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모니터하면 디지털 우리가 보통 이제 모니터 화면이라고 그러죠. 모니터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외관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렌즈가 있고요. 이제 바디가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셔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즘 부분이 우리가 이 뒤에서 사진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있는 프리즘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이 카메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카메라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러한 실상에 맺힌 원리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이 기계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이 안에는 엄청난 이 전자 회로가 들어가 있고 보통 이미지를 인식하는 곳은 세 가지의 메인보드라고 해서 전자 기판이 들어가서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디지털로 받아들이는 이 기능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디지털 카메라가 몇 가지 종류가 나뉘는데 옛날 필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풀바드라고 해서 광 센서 자체가 3.5인치 광 센서를 갖고 있는 이제 풀바디가 있고요. 그거보다 약 30% 작은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필름에 35mm 필름에
그 필름 크기보다 한 70%밖에 안 되는 이미지 센서를 갖는 이제 크롭바디라는 이제 두 가지 그 디지털 시대의 카메라로 나누어집니다. 아날로그 시대 때는 필름의 크기가 굉장히 다양했죠. 이것이 우리가 요즘 표준으로 하고 있는 35mm 필름을 기준으로 하는 풀바디 외에도 그 10인치, 8인치 이런 아주 그 대형 필름을 갖는 그런 카메라들도 많았지만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그런 필름 사이즈의 그 이미지는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가장 소형으로 작게 축소된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디지털 사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오늘은 이제 카메라의 그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 이 5가지 이제 개론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그 각 이제 거리대나 노출을 결정하는 요소, 색상을 결정하는 요소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그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우리 카페 게시판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즉각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